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은 한 해 최대의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모이는 행복한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 좋은 가정 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연휴가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겁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몸에 좀 이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증상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설날에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과식, 음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지면서 명절 증후군이 발생하는데요. 예. 명절 증후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수면 장애,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명절 때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초조하고 걱정, 근심 등 불안 증상과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취약한 우리 몸의 근골격계, 위장관계, 심혈관계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설날 연휴 기간에 귀성길과 귀경길에서 오랫동안 차를 몰게 되면 지루해지고 답답해서 졸음운전을 하기가 쉽습니다. 졸리지 않게 동승자와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좁고 꽉 막힌 차 내부 공기는 쉽게 탁해져서 금방 피곤해지고 두통, 근육통, 졸음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 중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하기 전에 과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과식을 할 경우에는 소화불량이나 졸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너무 기대거나 앞으로 수그린 자세는 전신의 근육을 쉽게 긴장시키고 결과적으로 피로를 빨리 유발시키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는 안전운전에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기약이라든가 피부 알러지약, 또 비염약을 복용하는 운전자의 경우는 부작용으로 졸린 약이 있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이라든가 약국에서 처방이나 조제를 받을 때 확인해 달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하지 혈류가 안 좋아지면 피떡인 혈전이 형성이 돼서 중요 혈관을 막아서 폐색전이라든가 뇌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이런 혈전증은 비행기 탑승 외에도 오랜 기간 또 좁은 공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두 시간마다 차를 세우고 졸음을 쫓고 가벼운 체조를 하거나 스트레칭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이 설 음식에는 아무래도 좀 기름진 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을 먹다 보면 좀 소화가 좀 안 된다, 좀 설사를 한다, 좀 배탈이 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게 설 음식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 아무래도 명절 음식은 고기라든가 전, 부침개, 갈비 등 기름기가 많고 열량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네.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 나기 쉽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평상시 식사 속도보다 좀 천천히 드시는 게 낫고요. 예. 반주로 마시는 술도 과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고혈당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평소의 식사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먹는 당뇨약이라든가 또 인슐린을 이동 중에도 꼭 시간 맞춰서 복용하거나 주사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 장애 환자가 많은데요. 예. 명절 연휴 동안에 친척들과 같이 공동 식사하면서 장애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대부분 노로바이러스가 들어있는 하수도로 오염된 굴이라든가 조기를 덜 익혔거나 날것으로 먹은 경우에 주된 감염원이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전파는 감염자의 대변 혹은 구토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음식, 물을 오염시켜서 먹고 마시거나 혹은 감염자의 손이나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에 접촉함으로써 입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장애물 예방을 위해서는 용변 후라든가 식사 및 조리 전, 외출 후라든가 또 철저한 손 씻기를 해야 됩니다. 오염이 의심되는 지하수 등은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요. 식수나 세척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끓여서 사용합니다. 또 굴 같은 어패류는 날로 먹지 말고 되도록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위생 처리가 불결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설사라든가 구토, 복통 등 장염 증상이 있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음식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설이 되면 성묘를 가지 않습니까? 성묘가 보통 이게 산에 이렇게 산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에 가면 아직 좀 눈이 좀 덜 녹고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성묘를 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성묘를 위해서 언덕이라든가 산에 올라갈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간단한 나들이 정도로 여기고서 구두라든가 정장 차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이 내리면 산속 곳곳에 눈과 얼음이 많아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겨울철 산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진 사고는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더 자주 발생하고요. 특히 요골이 부러지는 손목골절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주로 손으로 바닥을 짚게 되는데요. 이때 체중의 2배라든가 10배 정도의 손목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손목골절은 특히 손목의 둘레가 가늘거나 뼈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어린이들이라든가 골밀도가 약해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골반이라든가 척추, 다리뼈 골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또 손님 맞이하다 보면 음식하랴, 뭐 설거지하랴, 집안일하랴 굉장히 실수 없이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끝난 다음에 아이고 뭐 허리가 아프다, 목 예, 아프다, 손목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음식 준비로 일정한 자세로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있게 되면은 뭐 요통이라든가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방을 위해서는 20분마다 자세를 바꿔주고요. 아픈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조리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손목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나가면서 이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수근관, 즉 손목 터널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수근관이 여러 원인으로 좁아지거나 붓고 압력이 증가하면 정중신경이 압박돼서 손저림이라든가 통증,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손목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 등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손목을 사용한 후에 손목을 구부리지 않고 중립 자세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통증이 있지만 앞서 좀 살짝 살펴봤듯이 배탈이 나는 경우도 여러 가지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디에 문을 열었는지 어느 병원이 문을 열었는지 약국이 문을 열었는지 못 찾고 뭐 허둥지둥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설날 연휴에는 대부분의 병의원이라든가 약국들이 많이 쉽니다. 이럴 때는 응급의료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의료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 제공 정보로서는 뭐 응급실이라든가 병의원, 소아 야간 진료 시설, 약국 검색, 자동 제세동기 위치 정보 등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 병의원 찾기라든가 명절 약국 찾기를 이용하면은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당직 의료기관, 약국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응급 상황에서 바로 119로 전화를 하고요. 간단한 질병 정보나 응급 처치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라면은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연락을 취하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9에 전화를 걸면은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 정보센터에 연결되게 됩니다. 또한 명절에는 주요 포털 사이트인 뭐 다음 네이버에서 명절 병원으로 검색하게 되면은 그 문연 병의원이라든가 약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에는 약을 사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이번 설은 특히 연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간단한 소화제라든가 진통제, 해열제, 알러지약, 연고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은 복용하던 약을 미리 준비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환자용 처방전을 받아서 평소 먹는 약 이름을 그 병의원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도 간단하면서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이동할 경우에는 근처 응급의료기관의 위치와 연락처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좀 이런 명절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명절 증후군에는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수면 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등이 있는데요. 특히 설날 이후에 수면 장애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수면 장애라는 것은 수면 리듬이 흐트러져 있어서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와 같은 식사라든가 규칙적인 기상, 불규칙한 낮잠을 자지 않기 등 올바른 생활 리듬 조절을 해야 합니다. 낮에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자기 전에 과식이라든가 술, 담배, 커피 등 자극인자를 피하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도 숙면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식 호흡이라든가 근육이완법, 명상 등도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